자, 오늘 9월 마지막 시장 마감하고 있는데 우선 다음 주 10월 3일 월요일 시장은 개천절로 휴장입니다. 이번 9월 시장은 최악의 폭락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도 거의 나오지 않은 채 차트만 보시더라도 9월 1일부터 출발해서 중간에 한 번 반등이 나왔을 뿐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9월 내내 폭락이 나왔습니다. 3일 동안 쉬면서 주식에 대한 뉴스도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지금 금리 인상기와 고환율 위기가 HTS 보급되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저 같은 유튜버가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을 처음 겪어서 제가 신용잔고 계획한 대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저가 매수로 기술적 반등까지 노려보겠지만 아무리 이런 위기가 부자 되거나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저는 이 처음 겪는 위기에서 무리해서 자산을 급격하게 더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잃지 않게 지키는 게 우선순위일 뿐입니다. 일단 지금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제가 매일 신용잔고를 이야기해서 지겨우시겠지만 적절한 신용잔고 유지만큼 필요한 것이 증시의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말라버린다는 건 더 큰 하락이 기다리거나 예전처럼 증시가 쉽게 회복되는 것이 언제 될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과거에 IMF나 지난 폭락장의 역사를 보면 증시가 바닥을 찍을 때 신용잔고 감소는 당연한 말이고 거래량이 바닥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폭락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020년 전에 증시 상황을 보시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유동성이 없고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라 지금은 그래도 예탁금 평균이 많이 올라가서 코스닥에서도 하루에 5조 원 이상씩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안 좋아도 지금 5조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2020년 3월 전에 보시면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안 나올 때는 하루에 3조 원, 그전에는 2조 원대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증시에 돈이 말라가지고 3조 원에서 4조 원이 평균. 근데 이제 증시가 계속 폭락하고 손바뀜이 나오니까 3, 4조 원 평균에서 점점 올라서면서 점점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과 손바뀜으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거래량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뒤로 완벽한 손바뀜과 상승장이 시작되자 눈에 띄게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하루의 거래대금은 10조 원, 코스닥에서만 15조 원. 그 뒤에도 이 평균적인 거래량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이 이어진 것이고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조 원 규모에서 다시 5에서 6조 원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신용잔고가 적절히 맞춰지고 거래대금이 또 서서히 한 7조 원 되고 8조 원 되고 점점 평균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2020년 같이 말도 안 되는 각도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증시의 안정화까지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거래대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은 제자리,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당연히 거래대금은 제자리인데 이 쓸데없는 수급이 들어와서 또 개인한테 단타치고 나가면서 증시 분위기를 언제라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을 것은 신용잔고와 거래대금밖에 없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삼성전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 쓸데없는 수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2천억, 최근에도 나가려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9월 26일부터 지금까지 합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1조 원이 계속 증시에 남아있기보다는 언제라도 개인들이 반등해서 따라 붙으면 딱 뒤통수 때려가지고 나갈 수급이기 때문에 또 며칠 있다가 개인들이 반등이다 생각하고 따라 붙을 때 막 수천억씩 매도하면서 증시의 분위기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수급입니다. 대신에 외국인이 대놓고 수천억씩 매수를 해주면서 금융투자와 교환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수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도 매도가 나오는데 금융투자까지 수천억 매도가 나온다. 최근에 들어왔던 게 다시 나간다면은 증시는 또 심하게 바닥을 팔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증시에서 다들 많이 지치셨을 텐데 게다가 이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요즘 시간의 단일가까지 종목들이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가에서도 종목들이 쉽게 올랐다가 쉽게 내렸다가 아무리 그 전에 인기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한 방에 5%씩 떨어지거나 변동성이 너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은 단일가에서 너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가격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뜻이기에 지금 상태에서 또 제대로 반등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이 또 증시의 분위기를 망치면서 하락시킨다면은 지금 매수한다 하더라도 기본 마이너스 10%, 20%는 깔고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목표한 신용장고와 함께 거래량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더라도 절대 늦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폭락의 기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2020년에 공포에 매수한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도 어디가 바닥일지 기대를 하고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대로 잡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몰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종목을 보시면 그 매수하신 분들이 그냥 매수한 게 아니라 나름 좀 계획을 가지고 매수를 했을 텐데 매수하는 족족 물려가지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저점을 잡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이런 폭락이 부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드가 작으면은 작은 돈으로 재미삼아서 하락해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돈으로는 현실적으로 인생 역전이 단숨에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폭락장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 시드를 받추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만약에 무리를 해야 된다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부자가 이 폭락장에서 전 재산을 대형주에 나눠 넣어서 반등에 성공하면은 잘 되면 150억, 200억 부자가 될 것이고 거기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100억 넣어서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습니다. 남은 50억 가지고 평생 먹고 살지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폭락에서 승부 볼 만한 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드를 빚내가지고 무리해서 설정할 경우에 실패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역시도 평생 놀고 먹을 돈 이상으로 있는 부자들에게 기회가 갈 텐데 승부를 보시려는 분들도 실패했을 때 생각까지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비중 조절을 안전한 선에서 해서 제가 목표한 신용장고까지 도달하고 상황이 맞을 때는 저가 매수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애매한 사람이 그냥 지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느낌 좋아서 몰빵해 버려서 실패한다면 다시 일어서기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굳이 하락해서 사지 말고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구경만 할지 스스로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누가 저점이다 사라, 팔라 고점이다 이렇게 해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선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빼먹으면 섭할 신용잔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속도로 더 심하게 빠지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던 신용잔고까지 충분히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제발 증시가 빠져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만 현실적으로 말씀해 드린다면 만약에 여기서 더 가속을 붙여가지고 빠지게 된다면 신용잔고는 순식간에 17조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저가 매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16에서 17조 원이며 나중에 시간이 다니까 봐야지 어제 잔고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17조 5천억을 깨버린 다음에 그 다음 거래일에 증시가 한 번 더 휘청이게 된다면 2, 3%씩 휘청이게 된다면 그 상태에서 저가 매수를 기대하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필 지금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코스피가 2000 가까이 근접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쓸데없는 수급까지 들어왔다가 나가는 순간에 이게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그게 제일 좀 날카로운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조 5천억 이하가 찍히면서 금융투자가 단타로 나가면서 증시가 휘청거릴 때 이게 제 관점으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되면 막상 공포에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중은 무리하게 하지 않을 생각이고 10월 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된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더 떨어진다면 강한 기술적 반등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역시나 10월도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을 해야지 처음부터 기대가 없어야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9월 시장 너무 고생하셨고 10월 시장은 꼭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길 바랍니다.